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산속에 있는 한 작은 산장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산장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었고 주변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보여 고민할 필요 없이 예약했다. 산장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고요하고도 신선한 공기였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로움에 우리는 서로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산장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로 예스럽지만 정감이 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도 나무의 향이 물씬 풍겼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한 뒤 산장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주위는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고 우리는 낄낄대며 산장을 돌아다녔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는 생각에 금세 그 불안을 떨칠 수 있었다. 산장으로 돌아와 모두 거실에 모여 보드게임을 하고 놀았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둘씩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나는 2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낯설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이는 듯했다. 초인적인 노력으로 문득 잠에서 깨어난 나는 방에 한 구석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분명 꿈일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차마 눈을 떠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자 형체는 사라지고 방에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한 친구는 방을 잘못 비추고 있는 낡은 거울 옆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오싹함을 느꼈고 일단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산장의 지하실에서는 예전 주인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우리는 급히 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자동차에 오른 순간까지도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산장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본 결과 그곳은 오래전부터 기이한 현상들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문은 현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곳을 찾은 이들 대부분이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산장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여름의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우리의 공포썰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기반으로 매우 긴 공포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적인 도시, 전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서울의 한 중심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소문은 아파트 단지 내 특정한 층에서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서 비롯되었다. 주민들은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일상소음이나 층간소음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이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일 밤 12시가 되면 복도에서 울리는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상한 점은 그 발소리가 높고 빠르며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무언가 비현실적인 존재의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몇몇 주민들은 호기심에 복도로 나가 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발소리는 발이 닿는 바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증언이 모여들었다. 그중 한 가족은 밤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그들의 문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소리가 문 앞을 지나갈 때면 그들은 한기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참다 못한 가족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고 이사를 가던 날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문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순간 가족의 막내 아이는 갑자기 앙앙 울면서 발소리가 무언가 말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 어떤 말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 발소리 사건은 그 가족이 이사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그 층을 기피하며 가능한 한 그 발소리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언제나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 발소리는 다시금 반복되곤 했다.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의 주소를 알고 있던 한 네티즌이 용기를 내어 그 층에 위치한 한빈 세대를 빌려보기로 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많은 공포썰을 읽었고 그중 상당수가 허구임을 알았기에 이 이야기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낮 동안 세대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주변 환경을 조사한 후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정확히 밤 12시가 되자 정말로 사람의 발소리라고 하기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녹음하면서 소리의 출처를 찾아 복도로 나왔다. 소리는 공중에서 나는 듯 하더니 점차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소리는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며 형체 없는 말을 걸었다. 그는 그 발소리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 했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은 발소리가 그의 스마트폰으로부터도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벗어난 그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반복 재생해 보았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아닌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로 그 발소리에 대한 생생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파트에서 녹음한 것은 분명히 조용한 상태였다. 이후로 그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경험을 올렸고 이야기는 더욱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이후로 그는 그 아파트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층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발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몇몇 주민들은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도 그 발소리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그 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없는 경고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 속에 더욱 무서운 전설로 자리 잡아간다.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또한 왜 밤마다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윤희는 대학 과제를 위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날씨는 한창 더위를 뿜고 있었고 윤희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좋았다. 해가 지고 서늘해지면 더욱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었으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을 만끽하러 떠난 시간에 그녀는 홀로 도서관에 남아 심야까지 책을 읽곤 했다. 윤희가 자주 가는 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곳은 근방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지만 나무로 된 바닥과 오래된 문, 그리고 낮은 천장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그런 고전적인 분위기를 좋아했고 종종 복도 끝에 있는 자리를 정해 공부하곤 했다. 어느 날 윤희가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안에서 지하철을 타고 멀리 떠난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문득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했다. 도서관 자체가 가진 고유의 소음이라 생각하며 윤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듯 복도 끝에 스터디룸에 자리 잡고 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윤희는 1시간가량 책을 보다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지나가는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 속삭임의 발원지를 찾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윤희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무심코 시계를 봤다. 벌써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괴담의 한 페이지를 읽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한숨을 쉬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도 끝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시간에 직원이 순찰을 도는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몇 발자국 정도 걸음을 내딛더니 그냥 멈춰버린 듯했다. 이상하게 느낀 윤희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고 다시 책 속에 머리를 파묻었다. 하지만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화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들린 듯했다. 너무 늦었어. 윤희는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작정 책을 챙겨 도서관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스터디룸의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문고리를 잡고 당기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윤희는 있는 힘껏 문을 밀었고 다행히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도서관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밖의 공기는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윤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 속시계는 여전히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그녀는 속삭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던 이야기 속 유령처럼 도서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던 것이다. 윤희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며 그렇게 도서관을 떠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몇 년 후 윤희는 그 도서관이 그해 겨울에 재건축을 위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래된 도서관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현대적인 새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도서관의 이상한 속삭임은 윤희에게 한 가지 묘한 공포의 교훈을 남겼다. 과거의 시간을 붙잡으려 했던 도서관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만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